나는 조선의 엔잡러다.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조선시대의 역사는 종종 왕과 사대부, 그리고 거대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술됩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밑바닥에는 대다수의 평범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무대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분투했습니다. 오늘날 엔잡러라는 용어가 여러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대인을 지칭하듯 조선시대의 백성들 역시 생존을 위해 다양한 직업을 넘나드는 조선시대 엔잡러였습니다. 농업을 근간으로 삼았던 사회에서도 농민들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혹독한 수탈 앞에서 오직 농사일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고, 도시민들은 더욱 복잡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채로운 생존 전략을 펼쳐야 했습니다. 여기서는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의 고단하면서도 치열했던 삶, 즉 그들의 다각적인 직업 활동을 조명하며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강인한 생존 의지와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조선은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이념 아래 농업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 농민들의 삶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잦은 가뭄과 홍수, 흉년은 물론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지주들의 착취는 농민들을 끊임없이 빈곤의 굴레로 내몰았습니다.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농민들에게는 본업 외의 부업 활동이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방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업은 가족의 식량과 의복 그리고 최소한의 세금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길쌈과 바느질, 여성들의 중요한 경제활동. 농촌 여성들에게 길쌈과 바느질은 단순한 가사 노동을 넘어선 핵심적인 경제활동이었습니다. 면하, 삶, 모시 등을 재배하여 실을 뽑고 이를 배틀에 앉아 직접 옷감으로 짜내는 일은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옷감은 가족의 의복을 해결하는 동시에 남은 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질 좋은 옷감이나 정교한 바느질 솜씨는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아 주문이 들어오기도 했으며 명주나 모시 같은 고급 직물은 상당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는 남성들의 농사일만큼이나 가계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약초 채집 및 판매, 산에서 찾은 생명의 지혜. 조선시대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질병이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약초는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농민들 중 일부는 농한기에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 팔거나 이를 활용하여 간단한 약재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도라지, 더덕, 오미자, 황기 등은 흔히 채집되던 약초였고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희귀 약초는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약초 채집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꾸준한 수요가 있었기에 쏠쏠한 부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냥과 어업, 자연에서 얻는 식량과 수익, 산이 많은 지역의 농민들은 농한기에 사냥을 통해 멧돼지, 노루, 토끼 등을 잡았습니다. 잡은 짐승은 가족의 식량이 되거나 가죽과 고기는 시장에 내다 팔아 현금을 얻었습니다. 강이나 바다 근처의 농민들은 어업에 종사하여 물고기를 잡고 이를 말려 저장하거나 인근 장시에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전문적인 포수나 어부에 비해 규모는 작았지만 급작스러운 가뭄이나 흉년으로 농사를 망쳤을 때 대체 식량원이자 중요한 수입원이 되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잡은 물고기를 양반가에 납품하여 고정적인 수입을 얻기도 했습니다. 임업활동, 산림자원의 활용. 조선시대 농촌에서는 산림자원 활용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팔거나 수출 굽는 일은 농민들의 중요한 부업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농사일이 없어 임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산에서 나는 버섯, 산나물 등을 채취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임산물 채취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었기에 가장 흔한 부업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수공업, 손재주로 빚어낸 생활의 지혜. 농민들 중에는 손재주가 좋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지피나 쌀이, 대나무 등을 이용하여 바구니, 멍석, 가마니, 사과 등의 생활용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간단한 농기구를 수리하거나 공기를 빚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수공업을 부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공업 제품들은 농촌 생활에 필수적이었고 도시 시장에서도 꾸준히 거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농민들은 생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불안정한 환경에 맞섰습니다. 이들의 삶은 고단하고 힘겨웠지만 자연을 활용하고 기술을 배우며 끊임없이 적응하는 강인한 생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도시, 특히 한양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농촌에 비해 더 많은 직업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만큼 경쟁 또한 치열했습니다. 도시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아 나섰고 이는 현대의 직업 포트폴리오와 유사한 형태를 띠기도 했습니다. 상업, 물건을 사고 파는 삶의 기술, 상업은 도시민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행상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고 도성 안에는 쌀가게, 토목점, 유기점 등 다양한 종류의 점포상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시세의 변화를 예측하여 이윤을 남기거나 특정 물품의 유통을 독점하는 도구 활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난전 상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팔았기에 때로는 시전 상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수공업, 장인의 기술과 예술혼, 도자기, 목공예품, 금속공예품, 옷감, 종이 등 다양한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장인들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크게 관장과 민장으로 나뉘었습니다. 관장은 국가에 소속되어 필요한 물품을 생산했고, 민장은 자신의 공방에서 자유롭게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특히 도자기나 금속공예품 같은 고급 수공예품은 양반 계층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장인의 명성이 곧 제품의 가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운송업, 도시와 지역을 잇는 동맹물자 운송은 도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말을 이용한 역마나 짐꾼을 통한 육상 운송업, 그리고 배를 이용한 해상 운송업은 도시와 도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동시키며 수수료를 받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강과 바다를 낀 도시에서는 뱃사공이나 선원들이 중요한 직업군을 형성했습니다. 식료품 판매 및 요식업, 도시민의 밥상 책임자, 쌀, 채소, 생선, 고기 등 다양한 식료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도시민들의 필수적인 생계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펴고 농산물을 파는 채소 장수, 생선을 파는 어물전 주인, 고기를 파는 푸죽간 주인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손님을 접대하는 주막이나 음식점의 운영자들은 도시민들의 외식 문화를 책임지며 밥과 술, 간단한 안주 등을 팔아 수입을 올렸습니다. 서비스업, 다양한 수요를 채우는 사람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서비스업이 존재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복객, 잔치나 행사에서 흥을 돋우는 광대, 악사, 무당, 병을 치료하는 의원이나 침술사, 글을 읽어주는 강담사, 심부름을 하는 상환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의원이나 침술사는 전문직으로 높은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천역,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다 사회적 지위는 낮았지만 관청이나 양반가에서 허들의 씨를 맡아 하는 천역에 종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장, 조례, 일수, 기생, 백정, 상역군 등이 이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사회적 편견과 천대 속에서 살았지만 때로는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에 생존을 위한 선택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시민들은 이처럼 다채로운 직업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도 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역동적인 삶은 조선시대 도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생존을 위한 인간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조선시대 엔자거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동과 불안정한 수입, 사회적 편견, 그리고 신분 제도의 제약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자신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끊임없는 노동과 강인한 인내심,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밤에는 집신을 삼거나 낮에는 행상을 하고 밤에는 잠시 틈을 내어 다른 부업을 하는 등 이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된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강인한 인내심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기회 포착 능력 하나의 직업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다른 지역에 판매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 제품을 생산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틈새 시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스타트업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 경험, 그리고 지혜. 각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력이나 자신만의 노하우,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지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약초를 정확히 구분하는 지식, 옷감을 짜는 섬세한 기술, 장사를 위한 능숙한 흥정 능력, 사람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기술과 지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체득된 살아있는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의 상호 구조. 조선시대의 백성들은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삶의 고난을 헤쳐나갔습니다. 품앗이, 두레와 같은 전통적인 상호 구조 시스템은 물론 상인들의 객주나 여각처럼 숙박과 물류, 금융 기능을 겸하는 것들은 이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연대는 개인의 생존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조선시대 엔잡러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고 삶의 방식은 변화했지만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력과 지혜는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엔잡러들의 고단했지만 치열했던 삶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자 미래를 헤쳐나갈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에 대한 적응력,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엔잡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